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 하거든요. 첫날이고요. 그리고 뭐 따로 수업하진 않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뭐 그런 거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뭐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하시고 뭐 이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그러게 저녁에 보통 수업할 때는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시긴 했어요. 1학기 때는 좀 괜찮아. 왜냐면 저녁 한 8시, 7시 뭐 이렇게 돼도 환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2학기 되면 좀 약간 좀 슬프긴 해. 저녁에 춥고 이런데 저녁에 이게 뭐 하냐 하면 우리 건물에만 우리들만 있고 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1학기 때는 저녁 수업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과목이 미시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마다 경제원론 정도는 들으셨으면 좋은데 아마 같이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혹시 이번 학기에 경제원론 1하고 같이 수강하시는 분이 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니까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의 스타일은 교수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수리적으로 너무 하게 되면 수리경제학처럼 하면 좀 어려운데 저는 뭐 그렇지 않고 이번에 교재도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책을 선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원론보다 조금 높은 뭐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할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우선 먼저 수업은요 지금처럼 판서 비슷하게 할게요.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PPT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미시경제학은 아시다시피요.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 제목이 이 책 표지가 이거잖아. 이거 뭐야? 칼싸움 하자는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스위스 뭐 그런 칼 아니겠습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분석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충분히 다 기본이 되는 게 수요 공급이거든. 그걸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그래프를 많이 쓸 거야. 그리고 간단한 수식을 좀 사용할 겁니다. 요거 두 가지 방법을 쓸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접 그래프를 그려 보시고 직접 간단한 연산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지 좀 뭔가 자기 몸에 체화가 돼요. 그냥 이렇게 사진 보고 자 그래프 우측 이동하죠 하면 끄덕끄덕 하면은 이게 또 막상 이해되는 것 같아도 완전히 자기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이렇게 판서 비슷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PPT 같은 게 또 보통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름 이제 뭐 저자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고른 것 같은데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껍긴 한데 여러분들은 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구석구석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게 다 뭐 쓸데없이 넣는 건 아니니까 각 주까지 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교재는 그래서 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요. 뭐 쿨수비, 굴수비 요 분이 쓴 3명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아니, 굴비라고 쓸 뻔했네. 예, 그래서 굴수비 요 외 2인 공저, 3인 공저 요 책으로 할 거고 저자분들이 다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운데 계신 레빗이라는 교수님은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실 뭐 괴짜스러운 게 아니라 경제학의 여러 가지 원리를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는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제학이 이게 좀 딱딱해 보이잖아. 근데 그분은 이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좀 이상한데? 근데 잘 보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나름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책의 저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이 책 중간중간에 괴짜경제학이라는 뭐 섹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걸 사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책도 컬러풀이고요. 내용도 아주 쉬워요. 내용도 쉽고 컬러풀이고 이렇게요. 근데 표지는 되게 검정 색깔로 그냥 돼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약간 읽을 거리가 되게 풍부해요. 이게 이제 장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경제학 할 때 두려운 거는 이제 뭐냐면
쓸데없이 막 수학적으로 하다가 도대체 이게 내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야? 이렇게 필요가 있어 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특히 원서들은 읽을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요 책의 장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요거 해서 진도 나갈 테니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뒤에 이 책의 장점은 뒤에 또 연습 문제도 되게 풍부하게 많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 봐서 성적을 평가를 매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욕심내진 않고요. 우리 주관식으로 할 건데 책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이렇게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조금 바꾸거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소화시키게 되면 충분히 그냥 다 원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 다시 하면 저 경제 원론 1 안 들었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원론 1을 들었던 재수강을 했던 어차피 재수강 한 사람이 재수강 손들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아무튼 이제 꽤 있을지라도 별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재수강 하는 사람들이 뭐 잘 못했으니까 다시 듣는 느낌이니까 뭐 이렇게 재수강생들 있든 그리고 1학년 학생들 원론 없었던 제가 봤을 때 그냥 예습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오셔서 별로 볼 거 없으니까 책 한번 쓱 읽어보시고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지나간 파트까지 한번 쭉 복습해서 읽어보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수업은 그렇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교재는 요걸 할 거고 그리고 수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로 수업을 할 건데 이거를요 제가 요거 영상을 녹화를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수업에 결석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문자나 아니면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 그 분들은 제가 출석한 걸로 할게요. 무슨 일이 있을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작은 선택의 학문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보다 대학로에서 내가 지금 친구를 오랜만에 수업 끝나고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8시 반 뭐 이때 끝나면 좀 넘게 끝나면 친구들 다 이제 헤어질 시간에 조인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봐도 요 수업 듣는 선택보다 그게 더 만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얘기해 주면은 그걸로 선택하시고 제가 뭐라고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게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과거에도 보니까 녹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제가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녹화는 해요. 하긴 하는데 이거 뭐 잘못 저장되거나 하면 날아가거나 없어질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성적은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면 시험 같은 거는요. 출석도 부르긴 합시다. 출석 인증번호라든가 이걸로 하고요. 퀴즈는 안 볼게요. 퀴즈는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퀴즈를 봤었거든요. 보통 3월 말쯤. 왜냐면 중간고사 되기 전까지 좀 지루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약간 퀴즈를 봤었는데 여기 성대 오신 분들 여러분 선배들이 퀴즈를 보잖아. 그래서 한 100점 만점인데 퍼센트지 10% 넣고 시험 범위가 좀 짧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은 다 같이 100점을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차피 100점 맞을 거니까 그냥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알아서 잘 하시더라. 그래서 퀴즈를 보통 중간고사 보기 전에 퀴즈 한번 보고 기말고사 보기 전에 2차 퀴즈 봤었는데 어차피 100점 맞을 것 같아서 그냥 100점 처리할게요. 그래서 중간하고 기말 이렇게 보고요. 대신 퀴즈 배점을 여기다 넣을게요. 중간고사를 40% 넣고요. 기말고사를 한 50%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출석은 10% 이렇게 넣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출석하시고 혹시나 그냥 상습적으로 빠지시는 분이 있을까봐 해서 그렇긴 한데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성적 매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스타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주관식으로 시험은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코로나가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캠퍼스에다가 그냥 채점하기가 그렇잖아. 경작은 그래프도 그리고 막 해야 되니까 객관식으로 좀 몇 번 보긴 했었는데 객관식으로 좀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프도 그리고 중간에 답이 틀렸더라도 과정 있잖아요. 과정. 그걸 좀 잘 썼으면 부분 점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부 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시험을 볼게요. 단답형은 아니고 우리 책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 이렇게 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약수령 중간에 계산하세요. 그럼 계산 과정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서 책 그냥 잘 보시고 그러면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빠지시면 영상 녹화된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보충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에 사실 또 이번에 그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험 대비할 땐 괜찮은 책이 이런 원서 말고 이중구 교수님 책이 좀 쉽고 괜찮은데 개정됐어요 책이. 근데 제가 이거 정하기 전에 책이 2월 말에 개정돼서 나와가지고 그걸 교재로 채택 알았으면 좀 했을 뻔도 했는데 그런 강의들을 여기다 올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강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맨큐의 경작 뭐 이런 것들도 거기 다 이렇게 완강해놨어. 작년에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거랑 이중구 교수님 책 그런 것도 해놨으니까 뭐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짬짬이 시간 남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저기 아는데 그 출판사나 뭐 스튜디오 가서 찍어서 올리긴 하는데 뭐 국제경제나 뭐 화폐금융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언제 가끔 물어봐요. 언제 종강합니까? 미정이에요. 미정.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시간이 나면 좀 왕창 찍고 아니면 좀 못 찍고 뭐 그렇긴 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뭐지? 저도 까먹었네. 경작 짱박사인가? 짱박사 경작인가? 거기 하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막 가입하라 했거든. 조카나 애들도 있잖아.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야 구독해 해가지고 했는데 제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이 찍으면 한꺼번에 그냥 확 올리고 하니까 제 영상이 막 뜨나 봐. 이렇게 업로드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모부는 왜 이렇게 막 영상을 많이 올려? 구독 취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명절 때 갔는데 다들 구독 취소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강제 구독을 시키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캠퍼스에 질문 주셔도 괜찮은데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질문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도 보내긴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잘 못 봐. 그래서 만약에 메일을 주실 때는요 여기로 우선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요. 한 메일로 해가지고 한 메일 네 이쪽으로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 가다가 폰으로도 확인하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왠지 결석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이 메일로 주세요. 아니면 메시지로 주셔도 돼.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할 때 아이캠퍼스도 괜찮은데 이게 제가 늦게 너무 읽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수업할 때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건 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다음에다가 이렇게 원래 카페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음이 이렇게 막 거의 사그라드는 뭐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시대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네이버도 좀 그래. 그래서 이 유튜브에 완전히 지금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네이버 검색이나 이게 있으니까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 요즘 AI 같은 거 할 때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거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해가지고 AI도 발전시켰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이버도 좀 영상 이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카페는 여기 만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짱박사 저 계속 들어가네. 경제학 스터디 뭐 이렇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경제학
스터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바빠가지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달 수 있긴 한데 여기 제자분이면서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선배예요. 경제학과 선배.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고 막 그래요. 그 뭐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긴 한데 아무튼 그분이 일을 하면서 요 네이버 이런 창을 띄워놓나 봐.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질문 올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요.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빡세게 살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게 재밌나 봐.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라가면 실시간 답변하고 뭐 대댓글 달면 또 답변하고 나는 카페를 되게 애정이 있어서 카페도 막 갑자기 지난번에 막 리모델링해서 뭐 공지사항에 무슨 준수해야 될 질문 양식 이런 것까지 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아무튼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여러분들은 후배분이라 해가지고 더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줄 것 같으니까 짜증을 그렇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질문해서 괴롭히세요. 아셨죠?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한테 답변하기가 자기가 뭐 하거나 그런 건 저한테 토스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긴 뭐하네요. 그럼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너무 많이 보내줘. 그래서 자꾸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도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카톡 대화는 지금 제 뭐 가족이나 누구보다도 이 조교분하고 지금 카톡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막 안 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기다 질문 주시면은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진로 방향이라든가 무슨 뭐 시험 보시는 분 있잖아. 뭐 회계사나 아니면 행시나 무슨 뭐 다 여러 가지 금융공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담하면 저보다 더 잘 이것저것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수업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요거 들어가서 뭐 보셔도 되고 질문 창은 여기다 해주시면 아이캠퍼스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일주일에 어쩌다 이제 수업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니까 여기다 해주시는 게 더 빠르게 실시간 피드백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교재 준비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첫 시간에는 그 책 제일 앞에 이 역자서문이나 저자서문이 있거든요. 저자서문. 보통은 이제 그거 하는데 책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할게요. 제일 앞에 보면 되게 재미나게 써 있어요. 저자서문이 우리는 미시경제학이 우아함과 우아하대요. 유용성으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너무 좀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흥분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좀 잘못 믿는 것 같긴 한데 미시 이거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우아함과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흥분하는 상태가 될 것 같고 또한 교과서가 이런 목표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뭐 어떻게 잘못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긴 했어 세 분이. 그리고 앞에 보면 우리 세 사람은 오래된 친구이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같은 동기생들이 뭐 경작과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고 하면 뭐 다 이렇게 친구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같이 야 우리 미시경제학 책이나 써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교과서는 친구끼리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친구라기 보기는 그렇지만 동료 교수들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그런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그런 우정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교과서를 쓰는 어려운 작업을 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교과서 쓰다 보면 싸움을 하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다르고 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거 넣어야지 야 그건 아니야.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괜히 격론이 붙을 수 있거든.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도 이게 더 적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이제 좀 잘 모르면 존중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친구니까 야 너 뭐하냐 너 잘못 배웠구만 하고 막 싸움하나 봐. 그래서 아무튼 고생을 했는데 이 책이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앞에 목차 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바라보는 방법이 저기 도구 있잖아요.
미시경제가 이렇게 숲이 있으면 나무랑 이렇게 꽃이나 이런 것들을 작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이게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이 때로는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도 여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게 되면 그게 재정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뭐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거잖아. 사고 파는, 그게 바로 시장의 수요잖아요. 그래서 둘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단지 수학이나 그래프 요걸 좀 쓰니까 낯설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 가보시면 제가 무슨 뭐 기초 경제 수학 같은 거 넣어놓긴 했거든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 수학은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냥 보통 알파 취향책 그 책으로 합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 뭐 행렬부터 미분부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쓰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한 연산, 그리고 간단한 연립방정식 풀고 균형식 풀고 간단한 편미분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적분 이런 것까지도 뭐 하진 않고요. 물론 경작을 좀 더 하려면 뭐 동태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단계에서는 요 정도에서 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성적은 요 정도 하고, 원래 예전엔 제가 여기다가 시험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퀴즈는 없앴어요. 퀴즈는 없고, 이 조별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별과제? 조별과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도 첫날 OT 때 자, 조를 짜서 조별과제 합니다. 그럼 수강 변경했어요. 아니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냥 조용히 그냥 할 사람 하고 이렇게 하지, 뭔 과제 한 명씩 그냥 알아서 숙제로 내주지 이렇게 조를 짜서. 요즘은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도 않는데, 근데 조별과제 그럼 교수님 변경, 이렇게 강의 변경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저도 조별과제를 하진 않는데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면 조도 랜덤으로 짜줘가지고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연습 문제 같은 것도 각 조별로, 이제 저 혼자 수업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문제 풀고 우린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특히 원론에서는 이렇게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 같은 거, 뭐 경제학책 괜찮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조별로 같이 정리해서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별로 싫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그러면 또 저 혼자 할래요 뭐 이렇게 있고, 또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뭐 빌런 같은 이렇게 참가하기 되게 싫은 그런 조원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 짜가지고 뭐 역할 분담하라고 했더니 첫날 가위바위보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는 자료조사, 누구는 PPT 만들고, 그럼 이제 또 저학년 되는 어떤 친구는 저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래서 PPT로 발표한다고 했더니 PPT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또 고학년은 제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빠져나가고, 중간에 또 이거 조별 뭐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난리도 아니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별 과제도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대신 시험 문제는 우리 교재 뒤에 연습 문제랑,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그냥 뭐 글쎄 뭐 연습 문제랑 그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수준에서 비슷하게 응용해 가지고 뭐 더 뭐 또 내고 그렇게 할게요. 과거에는 요 네이버가 아니라 한메일에 제가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을 다 거기다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 가면 뭐 소위 말하는 족보라 할까? 뭐 그런 걸 다 볼 수 있었는데, 다음에서 블로그가 뭐 개편한다고 뭐 자료를 옮기려면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게으르고 정신없어 놔뒀더니 그냥 그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족보가 없어요. 저도 없어가지고. 한데 족보는 뭐다? 우리 책 뒤에 연습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없고 교재 준비하고 수업 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고, 혹시 빠질 것 같으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잘 될지 모르겠네. 제가 녹화한 다음에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걸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질문 좀 주시면 카페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리고 혹시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한 3가지 받을까요? 3가지 받고 요 3가지 다 채워지면 끝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목차 해가지고 미시경제를 전체적인 걸 쫙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이 교과서를요, 이 굴수비 교과서를 꼼꼼히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꼼꼼하게. 약간 그렇게 앞에 부분은 할 거예요. 왜냐면 책이 내용들이 잘 읽어보면 알찬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교수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땐 그랬어. 책은 책대로 읽고 강의는 따로 놀아요. 강의는 교수님 자기 그냥 자료 주거나 자기 생각나는 거 이렇게 설명하니까 막상 이 책이 쓸모 없거나, 그리고 그때 단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눠준 PPT라든가 칠판의 판서, 이게 책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교재를 아예 선정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교재에 충실하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꼼꼼하게 하니까 이 챕터가 총 몇 개가 되냐면 18개 챕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더라고. 뭐 완전 경쟁, 독점 그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원래 성대에서는 그래서 수리경작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 다닐 때는 미시경작 시간에는 독점까지 보통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그 뒷부분을 수리경작 해가지고 일반균형까지 보통 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미시 하시는 분이 좀 요즘은 이제 강의도 많아졌고 교수님 강사분들도 많아졌는데 제가 다닐 때는 경작과 하면은 그냥 정해져 있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시를 전공하신 분 미시 경작 하나. 그리고 만약에 행정학과다 그럼 행정학과에 미시 경작이 개설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행정학과 친구들은 거기서 듣는 건데 요즘 이제 경작과에서 쫙 개설되니까 다른 과 친구들도 여기 와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서 아예 교수님께서 미시 경제, 수리 경제를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다 하긴 힘들어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챕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진도를 한 반밖에 나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보세요 하기도 좀 그렇잖아. 여기 뭐 또 있으니까 봐도 되긴 하는데, 아니면 다른 경로도 많아요. 뭐 게임이론이라든가 산업조직론이라든가 후생경작, 재정학 이런 거 하면 뒷부분을 다루긴 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얄팍하게나마 맛보기라도 한 번씩은 보자. 이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요 공급이다 하면은 그 안에 토픽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으면 옛날에는 요 토픽을 3개 다 설명드리느냐고 이게 책을 한 반밖에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가능한 한 한 주에 한 차시에 한 챕터씩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날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럼 이거는 그냥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혼자 하란 말입니까? 아니 이거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범위에서 뺄 테니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는 수업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가능한 한 저 뒤에 재미있는 토픽들이 많아요. 특히 이 저자분들은 행태, 행동경작 이런 게 또 전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즘에 실험경작 이런 것들이 미시에 일반적인 그나마 최신 이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뭐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 이거는 거의 뭐 몇백 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이런 기본 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맛보기로 전체적인 속도는 좀 빨리 나갈 건데, 그래도 이게 여기 심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몇 개 빠지게 되면 약간 그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뒷 챕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빨리 채워지면 끝나고, 안 채워지면 기다릴게요. 제가. 자, 세 가지. 손 드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누군가 얘기하면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거기 계신 분. 성적. 절대평가라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절대평가면 잘 주죠. 잘 주지. 제가 학점은 성적은 제가 줄 수는 있는 학점이 알려드리면 이렇게 뾰족한 학점이 있고요. 둥글둥글한 학점이 있어요. 둥글둥글 이렇게. 그리고 진짜 또 뾰족한 학점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제 드리긴 할 건데 이게 그 여러분들의 그 행동 선택이야. 나는 뾰족한 거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손 들고 막 저는 진짜 그러면 그렇게 막 악쓰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예스 복습 열심히 하세요. 그럼 시험 잘 보겠지? 그럼 그냥 제가 이 친구는 뾰족한 학점을 원하시는군 해가지고 뾰족한 학점을 줄 거고요. 그리고 좀 그냥 저는요 학점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둥글둥글하게 세상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많이 있어. 그러면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평가일 수도 있고 전에는 보니까 무슨 뭐 어떻게 비전공 중에서 뭐 무슨 과가 들어오면은 절대평가로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는 좀 약간 절대평가로 돼서 저도 좀 편하긴 하지.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능한 한 뾰족한 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인지 상대인지 그거는 한번 볼게요. 절대, 상대 요거요. 과 사무실에 한번 물어봐긴 해야 되겠네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아무튼 그렇다. 근데 상대평가면 대략 뭐 매번 다르긴 한데 뭐 한 30%가 뭐 A 이상 뭐 이렇게 입력이 안 돼 상대평가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네, 또 다른 질문. 뭐 없으세요? 질문을 해야지. 이거 빨리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가죠. 네. 벌써 시험이 다들 관심이 있으시군요. 좋아요. 시험 때. 그럼요. 시험 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계산기 사용해도 되고 연습장 써도 되고 뭐 그렇게 할게요. 근데 계산기가 뭐 그닥 뭐 쓸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책에는 가끔 뭐 숫자가 좀 그래도 복잡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27 더하기 4는 뭐 이런 거야. 이걸 계산기를 뭐 이렇게 그냥 암산이 더 빠를 걸. 뭐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진짜 30 이렇게 쓰는 분도 봤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으로 하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했지? 앞에 설명은 잘했어.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 10점 만점 10점짜리다 그러면 그래도 한 계산은 틀렸지만 뭐 한 8점, 7점 이렇게 주려고 해. 답만 잘못 썼잖아. 근데 이제 객관식이면 빵점이지 뭐 빵점이지. 그래서 이제 주관식으로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하면 과정도 쓰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실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분 점수 드리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개 됐네. 자 하나 더 마지막. 예, 네. 출결이요. 우리 여기 보면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부르긴 했거든. 그래서 출결은 제가 부르긴 했었는데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그 성적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이렇게 그래도 기억이 남잖아. 그래서 나중에 또 모르겠지만 어디 밖에서나 어디 가서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이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특히 기억나는 사람들은 채점하다 보니까 시험을 아주 잘 봤거나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학점을 굳이 하거나 이러면 좀 기억이 나. 그래서 출결은 그래서 부르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빠르게 불러도 한 10분, 15분 소요돼 가지고 요즘은 그냥 뭐 저거 해서 뭐 번호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태그 된 사람 그리고 중간에 뭐 익명 번호라든가 태그 안 돼서 그런 분들만 따로 이렇게 뭐 나와서 체크해보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빠질 것 같은 미리 예고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출결은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다 됐는데 미션이 끝났는데 하나 더 하실 거 있어요? 꼭 이거는 진짜 학우들을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겠다. 네? 지각은 늦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지각하시면 그냥 참석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참석하시면 늦게라도 오실 수 있으면 그리고 저녁에 뭐 이래저래 맡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시면 그냥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책 준비하시고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